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관련 이야기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분들이 다 걱정하고 계시죠. 뭐 음, 그러니까 지금 뭐 향후 절차를 좀 지연시켜 가지고 네, 본인이 이렇게 뭐 탄핵 절차라든가 뭐 다른 진행 상황을 보고 음, 최대한 뭐 자기 자신이 정치적인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네,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음, 하지만 저는 좀 심하기도 합니다만 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사실 예, 그 대통령은 재직 기간 중에 어려운 상황이 되면 무조건 좀 책임을 회피해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엑스포 유치라든가 뭐 산유국 가능성 높다고 음, 발표하는 뭐 그런 예, 생색이라는 자리에서는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모든 일을 한 것처럼 막 떠들다가 어, 뭔가가 좀 문제가 잘못되면은 막상 책임져야 될 상황이 되면 존재감이 없어지고 숨어서 나타나지 않고 또 거짓 변명으로 사태를 모면하려고 들었던 그런 행태를 보였단 말입니다. 네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어찌 음, 보면은 좀 무조건 불쾌하고 싫은 상황은 피해보겠다는 심리, 혹은 뭐 어. 쉽게 얘기하면은 철이 덜 든 아이가 뭐 중요한 시험 망치고 잘못 저지르고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바깥으로 음, 빙빙 돌는 그런 음, 회피성, 미성숙 회피성 심리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도 들기도 합니다. 회피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예, 그렇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이런저런 이유에서든 뭐 저런 이유에서든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담화까지 해놓고 네,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 비겁하고 구차스럽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향후 재판 과정이나 뭐 여러 그 법적 절차에서 음, 좋게 비춰질 가능성도 없어서 과연 이게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행동인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예. 회피한다고 끝까지 회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건 당연합니다. 예, 지금 이건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 앞으로 뭐 수사기관이든 뭐 탄핵 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음, 저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 모든 절차를 강구해서 이런 예, 문제를 정말 국민들이 시원할 수 있도록 해결해 음,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윤석열 대통령에서 공수처로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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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황이 이렇다면 체포영장 청구 바로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체포영장 청구를 진작에 했어도 발부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예,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은 사실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할 만한 그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지금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진술 거부를 하더라도 음, 지금까지 밝혀진 상황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텔레비전 뉴스라던가 이런 영상 화면만 보더라도 이건 명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 주요 관여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지금 수사기관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건이 이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음,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공수처 관계자들이나 뭐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두 번 출석 거부해야 뭐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세 번까지는 기다리는 게 원칙이다. 이런 음,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사실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출석 요구를 회피할 거라고 의심이 드는 사람들,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라던가 혹은 뭐 음, 사기꾼이라던가 공범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던가 네, 혹은 거짓 변명으로 뭐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려고 든다던가 네, 그 다음에 이미 도주를 했던 사람이라던가 음, 이런 사정이 있으면 사실은 단 한 번도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을 수 있는 게 실무 가능입니다. 네, 저도 실질적으로 과거에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좀 부인하거나 혹은 들어오면은 저 범죄를 입증해서 바로 신병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출석하기도 전에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체포를 해야 되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황당한 변명으로 형사 절차를 피하고 뭐 이렇게 그 출석 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하고 있는데 음,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 뭐 아주 치사한 범죄자들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알겠습니다. 좀 행태라서 좀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사실 그 내란 상황이라는 게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건 사실상의 현행범으로에 준하는 그런 사안이고 사실은 긴급 체포도 가능했던 사안이라고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했을 때 네. 검찰에서 그냥 귀가를 허용하지 않고 바로 긴급 체포를 하고 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한 것이고요. 예. 이 경우에도 사실 충분히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절차를 밟아서 내란의 최고 그러니까 뭐 수괴라는 표현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만 우두머리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람이 지금 다 구속됐는데 이 양반만 지금 남아서 지금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그대로 둔다는 거 이거 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공수처에서는 뭐 체포는 너무 먼 이야기고 아직 검토할 부분이 많다. 오히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뭐 체포영장 기각에 대한 우려 때문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도 하고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공수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요. 예. 지금 뭐 공수처에서는 사실 뭐 신중함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 수사의 밀행성, 수사 진행 상황을 함부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준비 부족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준비 부족이라면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수차례 검찰에 대해서 사건 이첩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렇게 해서 사건을 가져가고서도 이제 와서야 뭐 법적 검토를 해야 된다는 등 뭐 준비가 부족하니 이런 얘기를 한다면 국민들로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네.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금 국가원수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변명으로 형사 절차를 회피하려고 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방관한다는 거는 그 사건을 가져간 공수처에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뭐 영장 기각을 우려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영장 발부받으려면 범죄를 소명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뭐 분석이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분석 아닌가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건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단 한마디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비록 출석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계속 숨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관련자들이 진술 확보된 객관적인 물적 증거들을 종합해서 범죄 사실을 구성할 수 있고요. 그 범죄 사실에 따라 기소해도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사실상 현행범에 준하는 사안 아니냐라는 제 질문에 어찌 본다면 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명백한 거라서 사실 그날의 뉴스를 한번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하려고 하면 경호처가 가로막고 이러다가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체포영장을 일부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그런 식으로 저항한다면 그거는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분명하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체포에 저항하는 행위는 압수수색과 달라서 예외 사유, 예외 규정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걸 하나하나 경고해 가면서 유감스럽지만 그런 그 체포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가면서라도 그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복귀 차원에서 한번 다시 이 질문 한번 좀 드려보겠는데요. 네네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건을 공수처로 왜 이첩을 했을까요? 제가 일단 알기로는 공수처에서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그 사건 이첩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그 관련 규정에 보면은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사실 그 이첩하는 과정에서 뭐 일부 그 검찰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라던가 지금 혹시 국민들이 지금 혹시 의아스럽게 바라보는 것과 같이 지금 잘 나가고 있던 수사를 왜 이첩하느냐 이게 혹시 봐주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까지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반대하기도 했다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뭐 신중한 것도 좋지만 네. 사건 처리에 대해서 엄정한 태도 그리고 단호하고 신속하게 그러니까요.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명쾌한 결과를 내주길 바라는 거고요. 어차피 키는 지금 공수처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사건을 쥐고 있는 이상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나설 수도 없는 미묘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도 공수처의 책임이 큰데 공수처는 지금 너무 신중한 거 아닌가. 사실 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거는 지금 공수처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네. 노상원 수첩 내용이 공개가 됐고 뭐 국지전 유도 이런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니까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지금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외국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렇게 전쟁이라든가 폭력 사태를 열게 하는 경우 이걸 외환죄라고 하는데요. 외국과 내통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외국의 개념 북한은 보통 우리나라 법률 체계상 반국가 단체라고 해가지고 국가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는지 과연 그리고 통모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아마 외환죄 성립 여부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다만 그 외환죄 성립이 되는지를 떠나가지고 북한을 자극해서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공격을 유도했다. 네. 그리고 그 혼란의 와중에 계엄을 선포해서 정적을 다 제거하고 예. 자기가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 수첩에 적힌 것처럼 이런 행위는 외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럼요. 예. 그 수사기관에서 법률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하나하나 분해해서라도 다른 죄로 의유를 할 수 있으면 의유를 하고 네.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밝혀가지고 이게 그 양형에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 선고형 처단할 수 있는 선고형에 예.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건 아주 엄중한 범죄입니다. 이거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류혁 전 예. 법무부 감찰관이었습니다.